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협의회 주최 할렐루야 대성회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소재한 헤브론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대성회는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주제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총 10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미시간 온수 31번가 항구 근처에서 실종된 보트 운전자의 시신이 어제 오후 발견됐습니다. 롤라팔로자 2024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시카고 그랜드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논란 한가운데서는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 동영상을 미디어 플랫폼에서 결국 삭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고객들에게 사기 주의보를 전격 발령했습니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카멜라 하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사태 전과 비교했을 때 호감도가 35에서 43%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이번에만 이기면 나라를 고쳐 더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부의 산불이 자고 나면 2배로 커지는 등 올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로스앤젤레스 시 크기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이미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협의회 주최 할렐루야 대성회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소재한 헤브론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교협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아 개최된 올해 대성회는 회복과 변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주제로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주제 강사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총 10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권준 목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잊지 말고 회복돼야 될 것이 저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이고 그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교회가 또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회 일정 후 29일 월요일 오늘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새시대의 새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도 마련되는데요. 협의회 측은 이번 대성회가 시카고 지역의 모든 교회가 협력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목회자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성회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미시간 호수 31번가 항구 근처에서 실종된 보트 운전자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카고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45분경 익사한 한 남성의 시신을 물에서 건져냈다고 밝힙니다. 국가원이 검시관 측은 이 남성의 신원을 컨트리 클럽 힐스의 40세 로렌소 토빈으로 확인했는데요. 토빈은 지난 금요일 밤 해당 지역 31번가 항구 근처에서 25피트짜리 2층 유람선이 전복돼 침몰한 이후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죠. 사건 당시 보트에는 1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지역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건강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롤라팔로자 2024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시카고 그랜드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매년 여름 시카고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의 라인업에는 매년 한국 K-POP 스타들도 참가하면서 한인들에게도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죠. 총 나흘간 행사가 진행되며 40만여 명에 달하는 관객이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올해 페스티벌은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올해 라인업, 시저, 탈러, The Creator, 블링크 182, The Killers 등 팝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반가운 이름들이 있죠.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헤드라이너로 초청돼 공연을 펼칩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해 K-팝 가수 최초로 롤라팔루자 파리 헤드라이너로 나섰는데요. 올해 롤라팔루자 시카고까지 2년 연속 헤드라이너로 서게 된 겁니다. 그룹 아이브도 롤라팔루자 시카고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죠. 아이브가 롤라팔루자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롤라팔루자는 꾸준히 이렇듯 K-팝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2022년에는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지난해에는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롤라팔루자 시카고 헤드라이너로 발탁됐고, 또 뉴진스가 K-팝 걸그룹 가운데는 처음으로 출동해 화제가 됐습니다. 일리노이 자연자원부가 어제 오후 스타브드락 주립공원에서 한 관광객이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오후 4시 30분경 공원 내 일리노이 캐니언에서 보고됐는데요.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어제 저녁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러셀 카운티 검시관은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추락을 둘러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논란 한가운데에선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 동영상을 미디어 플랫폼에서 결국 삭제했습니다. 29일 현재 IOC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은 물론 1998년 나가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동영상이 모두 남아있지만 파리올림픽 개회식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은 프랑스만이 할 수 있는 일, 정말 재밌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역대 개회식 중 최악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죠.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공연에서는 여장 남자 출연자들이 최후의 만찬 속 예수의 사도로 등장한 장면은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공연에서 남성 댄서의 신체 일부가 이 바지 아래로 그대로 노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 바로 앞에는 어린 여자아이도 함께 공연 중이었는데요.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부르는가 하면 또 올림픽 오륜기가 거꾸로 개항되는 연출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한편 IOC와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회식 영상 삭제 사유와 관련한 설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선수들의 성적을 좀 살펴볼까요? 한국 여자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12연패의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임시연과 남수현, 전훈영으로 이루어진 한국 대표팀은 프랑스 파리의 레제용 발라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안치샹과 리자람, 양샤오레이로 팀을 꾸린 중국을 5대4로 물리쳤습니다.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대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종목에서 우승한 한국 여자양궁은 이로써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농구 드림팀이 2024 파리올림픽 첫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파리의 피에로 모루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농구 남자부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세르비아를 110대 84로 물리쳤는데요. 국제농구연맹 세계랭킹 1위 미국은 2008년 베이징부터 2021년 도쿄대회까지 올림픽 남자농구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또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인 반효진이 한국 역대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반효진은 프랑스 사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사격 공기소총 10m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날 여자양궁 단체전 금메달로 역대 하계올림픽 금메달 99개를 달성했던 한국은 반효진의 방아쇠로 100번째 금메달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메달 집계를 좀 살펴볼까요? 29일 오늘 오전 6시 현재 종합순위 1위는 금메달 5개 중국입니다. 한국이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일본과 메달 합계가 같습니다.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4위는 호주, 미국이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5위입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고객들에게 사기 주의보를 전격 발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최근 들어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아마존닷컴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고객들을 현혹시켜 필요한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멤버십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요금 청구나 또 멤버십 만료 통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나 결제정보를 제공해 아마존 계정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온 요청에 무심코 접속해 들어가서 아마존 계정을 확인하면 사기범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가 낭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사기범들은 가짜 이메일 첨부 파일을 보내거나 비싼 수수료를 청구한다며 고객에게 겁을 줄 수 있는데요. 사기를 피하려면 아마존닷컴이나 앱에서 메시지 센터를 방문해 아마존에서 보낸 진짜 이메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라임 멤버십 상태를 확인하거나 쇼핑한 것에 대한 결제 승인이나 청구 또는 계정 정보를 변경하려면 아마존 계정에 로그인해 Your 어카운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며 연중 무휴 쉬지 않고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온라인에서 안전 유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존 고객 서비스 페이지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참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지지까지 획득하며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정한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사태 전과 비교했을 때 호감도가 35에서 43%로 수직 상승했는데요. 반면 이 트럼프의 호감도는 40에서 36%로 하락해 대비를 보입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와 차별성을 부각하며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죠. 해리스의 부통령 지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닝메이트 경쟁도 관심을 모읍니다. 백인주 지사 4명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각 언론이 꼽는 선두주자가 제각각일 정도로 경쟁은 치열합니다. 해리스의 추격에 트럼프는 더는 통합을 외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이제 해리스를 악마라고 부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스스로 자신은 변하지 않았고 더 독해졌다며 해리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이번에만 이기면 나라를 고쳐 더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화당의 탐 커튼 상원 의원은 분명한 농담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를 끝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합니다. 제임스 잉어 해리스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폭력을 선동하고 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헌법을 폐기하고 독재자가 되려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미국 내에서는 이번 대선이 미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죠.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주의 성향이 증명됐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5일에 열리는 2024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의 새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기반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또 주목됩니다. AP통신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종교와 관련한 특별 기사를 크게 실었죠. 카멀라 해리스는 자메이카 흑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고 유대인 남편을 맞아 다양한 문화 종교를 접했습니다. 유대인 남성과 결혼한 침례교도 카멀라 해리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에서 영감을 얻었고 또 어머니 고향인 인도의 종교적 전통 영향도 함께 받았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덜드 바프티스트 철치를 이끌고 있는 에이모스 브라운 목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오랜 담임 목사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에이모스 브라운 목사는 흑인 사회와 인도의 장점을 모두 누린 인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에이모스 브라운 목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미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자 남아시아계 흑인 대통령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아시아와 흑인 문화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1960년대 미국 흑인 사회에서 민권운동이 전개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비폭력 저항의 개념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침례교와 인도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유대계인 남편을 통해 유대교마저도 접촉하고 알게 됐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세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종교 갈등 관련해서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의 산불이 자고 나면 2배로 커지는 등 올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110여 곳에서 불이 나 28일 어제까지 로스앤젤레스 시 크기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이미 소실됐다고 하죠. 파크파이어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북쪽 지역의 산불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 24시간에 2배로 커지는 등 화마가 1,400여 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삼켜버렸는데요. 1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어제 오후 현재 진화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역대 7번째 규모인데 85명이 숨지고 주택 11,000여 채를 불살라버린 2018년 파라다이스 산불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하죠.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세퀘이어 국립공원과 오리건주 동부와 아이다호주 동부 등에서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과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캘리포니아 북부에는 앞으로 며칠간 낮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예고돼 불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화재를 겪은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제스퍼는 도시의 3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국립공원 산불은 여전히 통제 불능인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위원들이 7월 중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작은데도 이번 회의는 한동안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신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을 때와 너무 늦게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을 비교해 따져왔는데 이제 고민을 끝내고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됐고 또 임금 상승을 촉발했던 고용 시장도 냉각되고 있어 금리를 내려도 될 여건은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금리를 너무 늦게 내렸을 때 초래될 위험이 빨리 낮췄을 때 위험보다 커진 것도 연준이 금리 인하 준비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8일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친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개표 과정 참관을 원하는 시민그룹을 차단하면서 야권과 국제사회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뤄지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서방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와도 상반됐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처음 대권을 잡은 마두로 대통령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 더 베네수엘라를 이끌게 됐습니다. 임기를 마치면 무려 18년간 장기 집권하게 되는 셈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이민교회는 이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한인교회들은 한인사회를 섬기며 영적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목회자의 고민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참여한 교회와 단체에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전수조사에 참여하셔서 시카고 교계가 더 나은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각 출석교회나 교회협의회 회장 김영문 목사 773-440-0191로 연락하시면 설문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 오후 한때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70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 내일은 맑게 개겠고요. 모레 수요일부터 다시 비 소식 전해집니다. 한낮 80도대의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말까지 당분간은 후텁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